우월한가? 자, 몸 체크할게요. 납니다. 나. 화자예요. 어찌 생긴 내가 이토록 멍청하고 어리석은가? 우월한가? 설입니다. 강조해주고 있고요. 설이법. 우월도 우월할시야 그토록 우월할시야. 이런 거 우리 뭐라 그러냐면 귓돌이 저깃돌이 어여쁘다 저깃돌이. 가시리 있고 나난 버리고 가시리 있고 나난. 이런 거 뭐예요? A, B, A의 율격 구조라고 합니다. 얘 A, 얘 A, 얘 A, 얘만 B. 그죠? 똑같잖아요, 이 세 개는. 이거는 전통적 율격 구조라고 설정이 되어져 있을 뿐입니다. 나의 우월한 말을 잘 들어봐라. 이내 젊었을 때 체크합시다. 땡겨서 과거 회상이라고 적을게요. 자, 내가 젊었을 때라는 것으로 시작하고 있기 때문에 현재 시점에서의 얘기가 아니라 과거로 돌아가서 시작하고 있어요. 우월함이 끝이 없어서 이 몸이 생겨남이 금수와 다르므로 금수는 짐승입니다. 짐승이라고 쓰겠습니다. 애칭경영 충군제장 다 묶어버릴까? 요거 다 뭐야? 두 글자로 유교예요. 유교. 그쵸? 내 분수로 여겼다. 자, 그러니까 나는 선비로 태어났고 유교적인 삶을 사는 것이 나의 분수라고 여겼는데 왜? 가난함이에요. 왜냐면 현순백결은 옷인데 옷이 막 찢어져가지고 100번을 꿰맸다는 거예요. 100번을 꿰맨 옷을 내가 입고 다닌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가난한 상황인지를 알 수 있어요. 부끄러움이 어이할며 어리석고 미친 말이 미움받을 줄 알았던가. 자, 그래서 여기까지 상황은 어린 시절, 젊었을 때의 우월한 것으로부터 출발해서 지금까지 자신이 우월한 상황에 대한 것이 이어지고 있음에 대한 개탄과 한탄을 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앞으로 쭉 올라가서 시작에서 두 번째 줄 한번 다시 봐봐요. 두 번째 줄. 두 번째 줄이 어떻게 나왔어요? 요렇게 나왔죠? 우월도 우월할사 그토록 우월할사. 똑같잖아, 그지? 자, 그래서 구조가 반복되고 있는 거예요. 여기까지 선생님이 끊었죠? 나눠놨잖아요? 이 위까지의 상황과 이 밑의 상황은 또 새로운 이야기로 달라지고 있음을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럼 여기서의 이야기는 어떻게 되느냐를 잘 볼게요. 봄산의 꽃을 보고 돌아올 줄 어이알며 봄 동그라미. 여름 정자에 잠을 들어 꿈 깰 줄 어이알며 여름 동그라미. 가을 하늘에 가을 동그라미. 달 맞아 밤드는 줄 어이알며 겨울 눈에 시흥겨워 추움을 어이알리. 겨울 눈에 시에 여긴 뒤에 가서 문제가 있긴 한데 문제 중에 보기에 이런 얘기가 있었어요. 중심부 사족과 주변부 사족이라는 개념이 있었습니다. 자, 이 작가는 중심부 사족일까요? 주변부 사족일까요? 딱 봐도 주변부 사족이죠. 그죠? 관직에 등용이 되지 못했고 관직에 등용이 되지 못한 사람들은 어디에 은둔을 주로 했다? 자연의 은둔을 주로 했고 자연에 은둔하면서 자연의 즐거움을 느끼고 즐기기는 했으나 마음속에는 계속해서 뭐가 남은 거예요? 미련이 남는 거예요. 자, 봐요, 여러분들. 선비로 태어났어요. 양반으로 태어났어요. 그러면 지금 우리야 내가 뭐 열심히 공부해서 뭐가 되든 그건 내 선택이에요. 그런데 신분사회는 선비로 태어나면 얘는 뭘 해야 되는 거냐면 열심히 공부해서 관직에 등용이 돼야지 사람다운 삶을 살고 있는 거예요. 그 당시에는. 그런데 관직에 등용을 못했어요. 그러니까 자기를 우월하다 하는 거예요. 어리석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 자기가 할 수 있는 일이라고는 오로지 어디에서 대리만족과 자신의 부족함을 승화할 수 있을까요? 자연 속에서 그게 가능하다는 거예요. 나머지는 불가하니까. 그래서 자연에 귀의해서 자연 속에서 사는 겁니다. 그래서 승화가 되는 거고요. 뒤에 문제 있어요? 자, 그 다음으로 갈게요. 말로 해버린 몸이 무슨 일을 염려할까? 자, 늙음악입니다. 말로 늙어서 버린 몸이. 여기서 버렸다라는 표현은 계속 말하지만 관직에 등용이 못 됐기 때문에 스스로 그렇게 평가하는 거예요. 무슨 일을 염려할까? 뭐 염려할 게 뭐 있을까? 이런 거예요. 어차피 난 관직에 등용도 못 했고 세속의 시비 듣도 보도 못 하거든. 자, 여기 중요 단어 나왔습니다. 내가 어리석게 사는 건 누가 내려준 거야? 하늘이 내려줬어. 응, 하늘이. 그러니까 나는 어리석게 살도록 태어났어. 운명에 순응하는 거야. 내 설마 어찌하겠는가? 어쩔 수 없다 이거지. 이렇게 살아야지. 하늘이 나한테 나 어리석게 살라 그랬는데 내가 뭐가 어떡하겠냐는 거. 난 그렇게 살아야 된다는 거야. 그래도 애달프다. 고쳐 앉아 생각하니 그래도 애달프다 그랬어요. 자, 애달프다 뭐야? 서글프다. 슬프다. 그치?
여기서 그래도가 무슨 뜻일까? 이렇지만 운명적으로 나는 자연 속에서 그냥 우월하게 살라고 하늘이 나한테 그렇게 이야기했지만 그렇게 살라고 했지만 그래도 내 가슴팍에는 무엇에 대한 생각이 있어? 관직에 대한 생각이 있어. 그래서 애달파. 고쳐 앉아 생각하니 다시 생각해보니까 이 몸이 늦게 태어나 애달픈 일이 많고 많다. 자, 늦게 태어나 밑줄 그세요. 이게 뭐예요? 내가 우월하게 사는 이유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화자가 내가 지금 현재 우월하게 살고 있는 이유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늦게 태어난 게. 그럼 선생님 그게 무슨 말이에요? 아이, 늦게 태어난 게 왜 그런 이유가 돼요 도대체가. 뒤에 보면 나옵니다. 100번 다시 죽어 옛사람이 되고 싶네. 자, 옛날에 태어났으면 얼마나 좋을까 이런 얘기 계속해요. 태평성대에 잠깐이나 놀아보면 그러면 여러분들 뭘까요? 지금이 아니라 과거 옛날은 태평성대였던 거예요. 내 시각에서는. 평화로운 세상. 요순일어를 잠시나마 쨘 것을 요순시대 얘랑 싸우고 쟤랑 싸우고 얘랑 싸우고 얘랑 싸우고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맨날 전쟁이라는 거지. 그래서 공자가 무슨 생각을 했냐면 다 같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에 사회에 평화롭게 지낼 수 있는 법칙을 만들자. 인간들이 살아가는데 관계와 관련된 법칙을 만들자. 그게 유교야. 그래서 그 유학을 만든 거예요, 공자가. 근데 유교를 만든 공자가 뭐라고 생각하냐면 높은 산에 올라가서 온 세상을 내려다보면서 이럽니다. 아, 노나라가 이렇게 좁단 말인가? 뭐 이래요. 자, 그러니까 이걸 우리가 네 글자로 뭐라 그러냐면 호연지기라고 합니다. 호연지기라고 해요. 자, 호연지기는 기계, 뭔가 이렇게 장부의 기계 이런 것들을 말해요. 자, 근데 이 얘기가 여기서 왜 나온 거예요? 태산에 올라가 온 세상이나 다 바라보고 싶네. 즉 공자와 같은 기계를 갖고 싶네 이런 뜻이에요. 나는 그렇지 못하니까. 자, 성현 살던 세상 두루 살펴 학업 닦던 자치 보고 싶네. 자, 그러니까 과거에 태어났으면 성현들, 성인들, 뭐 공자, 맹자, 노자, 고자 뭐 이런 사람들이 살았던 세상을 두루 살피면서 그들이 학업을 닦던 모습을 보고 싶다는 거예요. 자신도 그런 삶을 살고 싶다는 거겠죠. 주공은 어디 가고 꿈에도 보지 않는가? 주공은 주나라의 황제입니다. 뭐 어디 가는지 모르겠어요. 꿈에도 보이지 않아요. 매우 심한 나의 삶을 슬퍼한들 어이하리 지금 슬퍼한들 어찌하겠는가? 자, 그래서 과거의 상황들을 생각하면서 태평성대의 상황들을 생각하면서 그러면서 자신이 살고 있는 현재 입장과 대비하며 내가 과거에 태어났으면 이랬을 텐데 라고 하는 아쉬움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만리에 눈 뜨고 태고의 뜻을 두니 우월한 마음이 가구하니 오는구나. 자, 여기까지를 딱 보면은 내가 지금 만리에 눈 뜨고 태고의 뜻을 둔다는 것은 과거를 생각하니 요순시대를 생각하니 그치? 그래서 태고 아주 옛날을 생각하니 마음에서 뭔가가 우월한 마음, 어리석은 마음이 떠나가고 오지 않는 것 같구나 이랬어요. 그럼 여기까지만 딱 보면은 그럼 우월함이 이제 없어지는 건가?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 그렇지가 않아요. 그 뒤에 상황을 볼게요. 세상에 혼자 깨어 누구에게 말을 할까? 축타의 말솜씨를 이제 배워야 하며 자, 축타의 말솜씨 여러분들 주석에 달려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중국에 축타라는 애가 있는데 말을 되게 잘했대요. 그래서 이것을 이제 배워 어이하며 무슨 뜻이에요? 이제 배워도 어쩔 수 없지 않을까? 이제는 배워봤자 소용이 없지 않을까라는 거예요. 나 이제 늙었는데. 뭐예요? 절망, 체념 정서죠. 뭐 이제 내가 노력한다고 되겠어 이 나이에. 송조의 미모를 얻는 낫에 잘 앓는가? 자, 송조는 이뻤대. 그런 외모를 갖추는 사람의 모습을 갖는다고 해도 이젠 내 늙었으니 뭐 할 수 있겠는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대꾸가 되겠고 절망과 체념과 좌절의 의식이 드러나고 있는 거예요. 여전히 우월함이 이어지고 있는 겁니다. 산에 나는 풀과 열매 어디서 얻어 먹으려뇨? 자, 산에 나는 풀과 열매 어디서 얻어먹고 미움받고 사랑받지 못함이 다 우월의 탓이로다. 이리 헤아리고 저리 헤아리고 다시 헤아리니 헤아리다 생각하니 평생의 모든 일이 우월한 일이었구나. 이 우월 거느리고 100년을 어이할리 평생을 어찌 살리. 아이야 장가득 부어라 취하여 내 우월이자. 자는 술잔. 술은 여러분들 여기서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해 줄까? 나의 우월함을 아예 없애줄 수 있을까?
안 되겠지? 그럼 네 글자로 뭐라 그래요? 임시방편이라고 하는 거예요. 잠깐 나의 이런 시름을 덜어줄 수는 있어요. 그렇다고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해 줄 수는 없습니다. 자, 문제 1번. 자, A씨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거. A에서 화자는 넉넉하지 못한 형편과 관련하여 자신의 우월함을 드러낸다. 가난한 거 있었습니다. 맞아요. 2번. B에서 화자는 각 계절의 아름다움을 즐기지 못하는 상황과 관련하여 자신의 우월함을 드러내고 있다. 즐기지 못했나요? 즐겼어요. 자연을 잘 즐겼어요. 그래서 2번이 틀렸습니다. 자, 3번. C에서 화자는 자신의 염원을 이루지 못하는 상황과 관련하여 자신의 우월함은 어쩔 수 없는 것이라고 체념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맞네요. 매우 심한 나의 삶을 슬퍼한들 어찌하겠는가 어쩔 수 없다. 절망하고 있는 거예요. 4번. A부터 C에서 화자는 다양한 사항과 관련지어 자신의 우월함이 매우 심한 상태에 이르렀음을 드러내고 있다. 다양한 사항을 어린 시절부터 해서 쭉 이야기를 하면서 자신의 우월함, 어리석음이 굉장히 다양하게 또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5번에 A씨에서 화자는 평생도록 자신을 괴롭혀온 일들과 관련지어서 자신의 우월함이 하늘이 준 운명이다. 그렇죠? 그래서 운명에 순응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네요.